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98만원입니다. 와, 제가 정말 698만원에서 오늘 마이너스 34만원입니다. 정말 오늘 근래 들어서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저한테. 제가 예상했던 게 완전히 빗나갔어요. 굉장히 힘들었고요. 2월달도 여전히 힘드네요. 벌었다 까먹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손실 안 나도록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일부터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어떤 수익을 노리고 배팅을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맞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략은 맞았는데 전술에서 어긋났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상과 틀렸으면 바로 손절해버리면 되는데, 예상과 맞았기 때문에 손절할 수도 없었고, 계속 끌려 들어가는, 막 물타기 해가지고 손실이 막 불어나는, 한 50몇만원까지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다시 땡겨 올린 게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타 하시는 분들이 물량을 막 팍팍 던지니까, 그것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미국 선물 지수도 또 이게 그냥 꾸준하지가 않고,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계속 이렇게 줄타기 하듯이 오락가락 하니까, 그걸로도 또 예측도 잘 안 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봤던 시장 상황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밤에 미 증시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후반에 확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빅스텝, 빅샷, 빅샷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이 또 저도 처음 보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가 문제였느냐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상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0.25포인트를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빅샷이라는 게 0.5포인트 이상,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FOMC에서 0.5포인트 이상 올릴 것 같다. 이게 이제 화두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상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한 67% 되고, 그 다음에 한 30% 정도의 사람 투자자들은 한 0.5포인트 정도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0.5포인트 올린다고 예상했던 사람이 얼마 안 됐었는데,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한꺼번에 좀 많이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0.25포인트 인상하고 0.5포인트 인상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0.5포인트 인상을 해버렸을 경우에, 또 기존의 금리 인상으로 부담 가졌던 그 부분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그것도 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올라가고 있다가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로 하락하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0.5포인트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좀 더 복잡한 어떤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점 예측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상하는 건 확실한데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선물 지수는 하루 종일 오늘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그냥 좀 애매하게 흘러갔었고, 일본 증시도 플러스 0.13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전히 또 일본 증시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종목들 쭉 봤는데, 지수를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요. 이 선을 못 넘어서고 지금 밀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박스권을
이탈해가지고 못 들어올렸기 때문에 여기를 저항대로 놓고 이걸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돌파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약간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어제 이거 들어올렸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 못 들어올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기서 급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 메타 플랫폼 기업 실적 악화로 해서 떨어졌고 그 다음날 아마존 실적이 개선돼 갖고 다시 들어올렸기 때문에 괜찮았고 어제 이게 이제 들어올렸어야 되는데 이건 못 들어올리고 밀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쪽으로 아래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지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잘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변수도 많고 러시아 사태도 있고 금리 인상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겹쳐지니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겠다 내리겠다 예측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한국석유하고 중앙에너비스 이 두 종목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전쟁 위험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유가가 급등하면 지수가 꺾일 거를 대비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린케미칼은 우량주 쪽으로 해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이건 뭐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종목이었었고 SD 바이오센스가 이게 확진자가 급증할 것 같아가지고 확진자 급증을 예상하고 얘를 잡았는데 오늘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것은 SD 바이오센스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는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못 빠져나오고 손실에서 못 빠져나오고 헤매게 만든 가장 최악의 종목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게시판 글 보니까 그게 또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신용이 많이 늘었다는 이런 쪽의 글들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약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린케미칼은 우량주이긴 한데 이거 지금 이 1번 계좌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계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거 가지고 있을 상황이 못 돼가지고 얘는 일단 정리했습니다. 본전선에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 중앙에너비스하고 한국석유 중에 중앙에너비스가 역시 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석유는 정리하고 중앙에너비스를 200만원으로 늘렸고요. 두 종목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한국석유는 뭐 아스팔트 뭐 이런 것도 막 들어있고 그래서 아마 중앙에너비스가 투자 유예 지정 걸리는 바람에 얘가 못 가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석유가 대장인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흐름 보시면 중앙에너비스가 좀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림이 지금 보합까지 땡겨 올렸습니다. 근데 한국석유는 못 끌어올렸죠. 그래서 그동안 중앙에너비스가 좀 쉬고 있는 동안에 한국석유가 대장인 걸로 봤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국석유를 정리를 하고 중앙에너비스 쪽을 200만원으로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린케미칼은 나쁘진 않아요. 이게 지금 그림은 괜찮은데 워낙 급변하니까 이쪽에다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기 투자 같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 종목은 길게 보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 나가는 종목이 많아가지고 일단 얘는 다음에 사자 그러고 일단 팔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이건 정리하고 자 그다음 오늘의 가장 제가 힘들었던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SD 바이오센스가 이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고요. 추가 매수를 계속 했는데 쭉 빠져버려 갖고 여기서 손절했는데 튀어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꾸로 역방향 타가지고 여기서 몇 세 추가 매수 했다가 빠지는 바람에 손절하고 나서 올라가 버리고 위에서 또 높은 가격에 잡고 나면 밀려서 손절하고 이걸 한 몇 번 해버리는 바람에 좀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6.5%나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실적 같은 게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단타하는 사람들이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잘 안 따지는 것 같아요. 뭐 차트 모양이라든가 그다음 그 신용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끌어올리기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이걸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의 그 대장은 제가 봤을 때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하락해가지고 있다가 여기쯤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그 방역본부에서 확진자가 한 13만 명 이상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확진자가 지금 3만 5천 명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3만 6천 나왔을 건데요. 이게 10만 명 넘어가면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뭐였냐면 자가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무료 배포하는 걸 검토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가 진단키트를 10만 개를 구매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정책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 박자 늦습니다. 국내 방역본부에서 하는 방식이 문재인 정부에서 방역을 저는 잘 못한다고 보는데요. 항상 한 박자씩 늦어요. 우리가 휴마시스 매매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 느끼겠지만,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10만 개를 구매한다는 그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그때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자가진단 키트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확진됐는데도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퍼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는 확진자를 더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확진자가 3만 명 10,000명이 넘어갔을 때도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PCR 검사를 아직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는 안 쓰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3만 명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PCR 검사를 다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와가지고 뭐 고위험군 빼고 나머지는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가진단 키트가 없죠. 제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지만 근래 들어서 편의점에 자꾸 자가진단 키트 사러 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자가진단 키트 사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증상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진단 키트를 찾으니까 감염 위험성이 더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물량도 없습니다. 가보셔도 물량이 지금 안 들어와요. 없어요. 저는 CU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물량 땡겨놓은 게 다 팔리고 지금 재고 부족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이 해외에 바이든 행정부 5억 개, 뭐 10억 개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계약이 다 돼버렸죠. 그러니까 뭐 내년 한 3개월치, 6개월치가 예약이 다 돼가지고 지금 그 생산량을 수출하기 바쁜데 국내 돌릴 물량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전 국민 지금 갑자기 PCR 검사를 줄이고 자가진단 키트로 바꿔버리니까 키트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자가진단 키트 부족 현상 생기는 거하고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는 한 13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 전 국민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한다는 뉴스하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오늘 진단 키트가 갑자기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얘가 대장인 줄 알고 여기다가 승부를 걸고 있었는데 얘가 못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못 올라가고 72,000원이 끝났었는데 이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올리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오고 나서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그게 다른 종목 보시면 수젠텍 같은 종목 보시면 빠졌다가 플러스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마지막 종가가 6.38% 올라갔죠. 그래서 얘가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 휴마시스도 빠졌다가 거의 보합선 정도까지 땡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젠텍이 가장 대장인 것 같고 휴마시스가 그 다음으로 따라 올라가는 것 같고 그 다음 이 SD바이오센스가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축 잡고 던지네요. 여기서 던질 때도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휴마시스하고 수젠텍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확 던져가지고
손절하는 물량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확 던져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했고요. 이게 이 갭을 메우려고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오늘 한 400만원까지 매수했다가 안되겠다 싶고 다 줄이고 지금 200만원 정도 남겨놨고요. 대신에 휴마시스 쪽으로 매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에 매수해가지고 얘가 수익이 조금 나면서 손실을 좀 줄였다. 한 50만원 정도 손실 났다가 좀 많이 줄인 겁니다. 이게 30만원대로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 선물지수가 거의 강보합 정도 선에서 거의 보합수선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자들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빅샷을 해가지고 만약 금리가 0.5% 인상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지수는 다시 또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0.25% 오르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만약 0.5% 오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확 꺾일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밀리다가 그나마 좀 들어 올려가지고 다행입니다. 이 분봉으로 보시면 와 이게 좀 쑥 흘러 내려가지고 외국인이 오늘도 한 1200억 정도 눌렀는데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마지막에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다는 거, 이건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제유가도 지금 조금 상승하고 있긴 한데요. 91.44달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등하고는 있는데 이건 지수가 꺾이면서 하락하면서 유가가 올라가야 제대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중앙에너비스를 21,532원입니다. 100만원 100만원에서 두 번 매수했는데요. 다 팔았다가 아침에 여기도 손절했었거든요. 손절하고 한국석유도 손절하고 오늘 다 손절하고 새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나마 21,000 아까 얼마였죠? 21,500원 정도 여기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잡고 여기서 한번 잡고 해서 평균 단가가 여기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200만원 현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한다는 걸 전제로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꺾이고 러시아의 어떤 긴장감이 더 높아졌을 때, 그럴 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중앙에너지피스 같은 종목을 한번 위로 슈팅하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석유하고 두 개 계속 고민하다가 얘보다는 중앙에너지피스가 조금 더 강해 보였어요 오늘.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현재 2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이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여행 관련주라든가 그다음 뭐 화장품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지금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뒤로 빠질 듯 말 듯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조금 인버스 관점으로 지수가 빠지는 걸 예상을 하고 석유 관련주 쪽에 중앙에너비스하고 그다음 진단키트 쪽에 휴마시스하고 SD바이오센스 요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전에도 항상 느꼈던 건데요. 매매할 때 보면 세력들이 아예 그렇게 작정하는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은 아침에 SD바이오센스는 정신없이 던져갖고 확 눌렀거든요. 못 올라오게 조금 올라오려 그러면 확 던져갖고 쭉쭉 뺐습니다. 눌렀고, 그 다음 돌릴 때, 여기서 돌릴 때, 여기쯤에서 지금 급등했죠. 12시 10분쯤에. 수젠텍이 대장으로 확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대장으로 확 끌어올리고 나면, 그 다음 휴마시스가 뒤를 따라갔고요. 훨씬 더 약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SD바이오센스는 그 뒤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수젠텍이 뒤로 꺾이면 자동으로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이 관련주가 움직이는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젠텍이 쫙 끌어올릴 때 올라갈 때
휴마시스가 따라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쭉 올라갔다가 이제 물론 이제 폭은 작겠죠. 저게 대장이니까 많이 올라갔고 얘는 조금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수젠텍이 여기서 뒤로 쫙 빠지면 그냥 별로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덩달아서 같이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딱 정해지면 세력들이 그 자동으로 이게 매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날 어느 게 대장인지를 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그 반등할 때 진단키트 뉴스 나왔을 때 얘가 대장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가 됐다면 물론 이제 눈으로 보였죠. 얘가 빨리 움직이니까 얘가 대장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러면서 이제 그 SD 바이오센스하고 휴마시스만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얘를 추가로 매수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얘가 대장이다 싶을 때는 그냥 그 다른 거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쪽으로 확 들어가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얘는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뒤에 있는 애들 들어오는 애들 쪽으로 매수가 되게 된다. 본능적으로 따라가겠지 싶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얘는 안 가고 대장이 훨씬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모든 거 다 탁 정리하고 그 생각 끊고 무조건 대장 이렇게 해서 확 잡아버렸으면 됐는데 여기서 잡았으면 적어도 손실을 만회하고 그 수익으로 돌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저도요. 그러니까 방향이 돌 때 이 세 종목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얘가 딱 떠오르는 걸 보고 얘를 매수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왜냐면 얘가 더 그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근데 수젠텍은 올라가고 얘는 못 올라가 버린 눌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아쉬웠다.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무조건 대장이다는 개념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달라졌네요. 뭔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수젠텍은 매도 잔량이 쌓여 있고 휴마시스는 지금 매수 잔량이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못 올라갔고 얘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어갖고 수젠텍은 이익 실현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요. 그 다음 SD 바이오센스도 매수 잔량이 조금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못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뒤늦게 매수 잔량으로 표시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지금 뭐 그 지수가 상승하고 그 반등하고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아직 매수세는 없는 것 같고요. 요건 일단 미증시가 하락하든지 아니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든지 이런 어떤 상황이 있다면 움직일 것 같고 이것도 그 만약에 방향만 맞아진다면 급등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 근데 오히려 국제유가가 하락해버리고 러시아 긴장 상태가 완화됐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또 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어차피 승부를 거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국제유가가 급등했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갭으로 떠버리니까 단타로 따라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이 맞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미리 잡고 그 매수해 놓고 그 다음 미증시 끝나고 우리장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봐서 제가 예상했던 것 같고 상황이 다르면 그 최대한 빠르게 손절을 해버립니다. 시간에 걸려서 하든지 아니면 시작해갖고 장 열려갖고 바로 그 시작하자마자 바로 정리를 많이 해버립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맞다 싶으면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힘들었다는 게 그거거든요. SD 바이오센스를 어제 확진자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36,000명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진자도 많고 오늘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하고 나서 쭉 밀릴 때 반등할 줄 알고 추가 매수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지금 그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충분히 빠지고 나서 들어갔으면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들어갔다가 밀리면서 여기서 손절해 버리니까 물량이 확 늘어나 가지고 한 300만원씩 갖고 있다가 여기서 손절해 버리니까 손실이 한꺼번에 확 커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근데 정작 끝나고 보니까 오늘 뉴스 나온 거 다 합쳐보면은 진단키트가 괜찮았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조정을 받긴 했지만 지금 오늘 나온 뉴스들이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 그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막 그냥 그 세력들이 던질 때 오늘 아예 작정하고 보시면 처음부터 진단키트는 그
던지려고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 수den텍도 확 눌렀고 이 세력들이 그냥 물량 다 던져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휴마시스도 그냥 확 눌러버렸고 SD바이오센스도 확 눌러버린 겁니다.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뉴스가 뜨니까 눌러가지고 확 더 빼가지고 밑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호재성 뉴스가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못 누르고 다시 이제 그 팔았던 걸 다시 매수하면서 위로 들어올리는 그런 모양이 나왔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젠텍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몰려 들어오니까 매도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매수해가지고 뒤에 튕겨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이 되게 장황하게 길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 상황을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정을 받는다면 반대적으로 인버스 관점으로 그 석유 관련주 쪽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에너비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석유보다는 중앙에너비스가 조금 더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 하고 그 다음 진단키트에 오늘 그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수젠텍이나 그 다음 휴마시스 그 다음에 SD바이오센스 이런 쪽으로 그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엑세스바이오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 진단키트 오늘 눌렸는데 연봉으로 다들 눌렸는데 한 번쯤 시세를 주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달에 지금 뭐 벌었던 거 다시 다 까먹어가지고 또 내일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더 조심해가지고 오늘은 사실 조금 확 빠질 때 손실이 너무 커져 버려 갖고 마이너스 한 50만원대까지 가버리니까 이 평정심도 좀 잃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좀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습니다. 이 수익 날 때는 조금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는데 손실 날 때는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힘들었고 이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들으면서 최대한 이제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푹 쉽니다. 쉬고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새 출발하는 거죠. 이게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빨리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4만원 잃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이걸 손실을 만회해야 된다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럼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2월달에 마이너스 4만원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빨리 바꿔주는 게 그리고 보면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이 다 수익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바로바로 이익 실현해가지고 조금씩 다시 그 수익을 챙기자 이런 관점으로 마음을 바꾸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매매할 때 성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래서 본전 찾으려고 할 때는 판단이 조금 안 될 때가 있어요. 몰빵을 하거나 막 그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 수익이 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조금 올라가도 벌어놓은 거 챙겨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익 실현을 조금씩 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수익을 내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일주일 날렸지만 이제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하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빠질 위험성도 상당히 높으니까요. 위험관리 잘 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